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자, 원칙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은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딱 하나의 예외는, 다만 딱 한 가지 예외는 단 오직 무엇만 상속에 따른 취득, 상속에 의한 취득, 요놈만 예외다 그렇죠.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60일 안에 신고 납부 이렇게 합니다. 오직 상속만, 만약 상속도 취득일부터, 상속인 취득일이 언제죠?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 사망하신 날, 만약 딱 사망하신 그날부터 60일 안에 상속도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2달 만에 모든 상속 재산을 다 부담해서 신고 납부하라고. 이거는 뭐 상속받은 사람이 지 혼자밖에 없든지 형제간의 우애가 대단한지 밖에 없어. 그러나 상속세가 상속 개시일이 속하고 있는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도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상속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고 있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 그 달부터 6월 이렇게 합니다. 6개월 요 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거 몇 해 전에 상속 개시일부터 6월 뭐 틀렸다 정답 이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고 있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만약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주소를 외국에 둔 자가 있다면 그때는 9개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늘 교재 보니까 뭐 동그라미 1번 일반 거래,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이건 뭐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으니까 뒤에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뒷장 보면 3번 상속을 원인한 취득,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과로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면 9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신고 납부는 오는데 그거 말고 잠시, 만약 취득한 요날부터 유상승계 취득은 잔금 지급이 되죠. 개인 간에는 계약상 잔금, 국수공판법 사실 잔금. 오늘 잔금을 지급합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는 딱 잔금을 지급한다. 잔금 지급하면 잔금 지급하는 그날 중개사무소에 누구도 와서 앉아있다? 중개업자, 매도인, 매수인, 또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앉아있거든. 등기소를 받아가려고. 그런데 취득세 등록 따를 때는 오늘이든 내일은 등기해야지. 등기하려면 등록세 냈다는 영수가 첨부돼야만 등기를 받아줍니다. 그 원래는 등록세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내고 이러면 되는 거야. 원래 매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2%, 등록세 2%였거든. 그리고 반반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취득세와 등록 통합돼 있잖아. 통합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만약 등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하여튼 등기를 하려면 그 등기와 관련된 세금을 냈다는 영수가 있어야만 등기를 받아줍니다. 근데 통합시키다 보니까 이 60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당신이 취득한 것을 신고 기한 안에 등기 등록을 만약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을 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랍니다. 그 60일은 등기 안 하려고 하면 몰라도 등기를 하려면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그 날짜가 의미가 없어.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533쪽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 안에 공부에 등기, 등록,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공부할 때 쉽게 합시다. 예외적으로 만약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이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 말의 의미가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는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빨리
금방 캐치할 건데 옛날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용어 쓰다가 작년에 와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의미만 아시면 돼. 신고 기한 안에 만약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다음 특례적으로 앞에 배웠던 거 중과세 대상 아니었다. 중과 대상 아니었던 것인데 이제 왼쪽 페이지 나오죠. 중과세 아니었었는데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아니면 비과세 감면 적용받았다, 면제받았다, 이렇게 경감받고 면제받고 비과세 받았던 건데 뒤에 가서 이게 부과하는 대상으로 추징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60일. 그렇죠. 제가 취득세 나오면 날짜 나오면 무조건 60일 하면 99%다 맞다고 그렇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런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면 굉장히 자주 냅니다. 우리 왼쪽 페이지에 532쪽에도 취득 후 중과 대상, 취득할 때는 아니었는데 취득한 이후에 중과성이 되었다. 그럴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그렇죠. 가산세는 공제하는 세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했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면제, 경감 받았던 것이 취득한 이후에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열 때는 똑같이 사유 발생부터 60일 안에 이런 신고 납부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단 이런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고의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뭘 적용한다? 총론할 때 배웠잖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 나온다고. 네가 안 하면 주체가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플러스 시켜 보통징수로 고지서 나온다고 그렇죠. 예외 이제 보통징수 가산세 얼마 나오는가 이미 앞에 배웠습니다. 이거 총론할 때 가산세 신고 불성실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거기다가 부당 무신고 40%, 부당 과소신고 40%다가 플러스 뭔지는 몰라도 한 10% 더 한다고 했고, 납부 불성실 하루 지날 때마다 매일 1일 10만 불에 25, 0.025%씩 매일 가산한다고 했고, 535쪽 중과산세. 그리고 밑에 법인 등의 장부 등의 작성 보조 나오지만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중과산세가. 중과산세는 사실상 취득을 했다. 분명히 갑의 부동산 등을 을이 사실상 취득했습니다. 근데 뭘 하지 않느냐 하니까 신고 안 합니다. 신고 안 해.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등기 냈을까 안 했을까? 등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신고 납부하였다는 영서 첨부돼야만 등기 받아주거든. 등기 안 해. 납부도 안 해 물론. 그래서 실제 의미는 취득하고서 신고, 납부, 등기, 등록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 취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가 취득했다는 사실을 숨기겠다는 뜻이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이걸 타인에게 매각해 버립니다. 그럼 등기는 어디서 들어간다? 등기는 갑에게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전 되겠지. 흔히 말하는 미등기 전매행위, 등기 안 한 상태 타인에게 팔아버리면 미등기 전매행위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법은 요 을에게는 80%의 중과산세를 적용한답니다. 80%의 중과산세.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보통징수로 징수하겠다고. 중과산세 80%. 착한 분 하잖아. 착한 분 항상 숫자고 친다고. 요거 몇 해 전에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을 하고 틀린 지문 이렇게 내는 겁니다. 언제 적용한다? 중과산세? 언제 적용한다? 들켰을 때. 안 들키면 괜찮습니다. 안 들키면 괜찮아. 보통 80%는 안 들킵니다. 의리하게는 20% 들키지. 어쨌든 중과산세. 단 요즘은 시험에 단 중과산세 제외 대상, 중과산세 또다시 제외 대상이 있어. 어떤 것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가?
우리 교재 보니까 중과산세 단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과세 물건은 그러하지 않다. 1번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 단 회원권은 빼고 하지만 그놈보다 2번 앞에 지목 변경 나오잖아.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이게 취득의 의제잖아. 취득의 의제, 간주 취득. 항상 어떤 건 중과세가 토지의 지목 변경 이런 등 취득의 의제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23회인가 시험에 요거 냈지. 다음 올바른 걸 찾으라고 해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는 것으로 정답. 이래 삼았던 부분입니다. 취득의 의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취득의 의제,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의 기수, 과점 주주 이런 것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딱 두 가지 중과산세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 80%단 토지의 지목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양가로 3번 그 밑에 25의 문제 보니까 틀린 거 찾으라고 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가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아니잖아. 100분의 80이지.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100분의 80, 80%의 중과산세지 100분의 50 아니잖아. 1번 정답. 아니 이거보다 더 쉽게 어떻게 냅니까? 그렇죠? 그 다음 양가로 3번 위에 법인 등의 장부의 작성. 우리 앞에 법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경우에 법인 씁니까? 취득 시기할 때도 국수공판법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것은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한다. 과세 표준할 때도 원칙은 신고한 금액, 예외는 시가 표준액 특례적으로 국수공판법 법인 장부 등은 실질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고 법인은 객관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근데 그를 또 속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법인 장부 조작하는 사람 많거든.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것은 실질 금액을 과표로 하고 하니까 10억짜리 취득해놓고 6억에 취득했다. 법인 장부 이래저래 법인도 꽤 많은 거야.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찝찝하잖아. 딱 가서 계약서, 관련 자료 그리고 법인 장부 봅시다니까 파쇄하고 없는데 분실하고 없는데 이러지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법인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그 계약서라든지 관련 증거 자료를 반드시 작성을 하고 보존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그 1번 취득세 납세명에나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관련 증거 서류 작성하고 갖춰야 된다. 하지만 2번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분의 10의 상당 금액을 가산한다. 그러니까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하면 가산세 10%. 요거는 뭐 몇 해 전에 신설하고 그의 연도 딱 한 번 시험 나왔지 계속적으로 나올 확률은 별로입니다. 요 놈보다는 중과산세가 조금 더 중요하고. 다 했다. 그 뒷장 536쪽 큰 의미 없고 부가세도 큰 의미 없고 부가세 총론할 때 취득세 뒤에는 농특세도 나오고 지방교육세도 나오고 둘 다 나온다. 그런 정도로만. 요 놈까지가 우리 취득세였고 뒤에 등록면허세 544쪽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있던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아닌 권리 등에 관한 부분과 면허세를 통합하여서 등록면허세죠. 등록세 가운데서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도 통합시켰고 소유권의 아닌 권리 우리 지원했던 취득세,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 요 놈을 통합해서 취득세가 됐다고 했고 대신 소유권 아닌 권리 등에 관한 부분 이런 것과 면허세 요 두 가지를 통합시켜서 등록면허세
요 가운데서도 또다시 이놈을 끌고 와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라고 말하고 밑에 면허세를 끌고 와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요놈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요놈 가지고 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쟤는 부동산과 관계 있다 없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동산과 관계 있다 없다? 응?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거나 면허받거나 허가받거나 이때 내는 돈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공유수면을 매립 간척하려고도 허가받아야지. 건축을 정축하려고도 허가받아야지. 대수선하려고 해도 지목 변경하고자 해도 그거 다 내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시험을 내지 않더라고. 어쨌든 요 놈 가지고 냅니다. 한 문제 아니면 최대 맥시멈 두 문제 낸다 했죠. 가끔 취득세와 섞어서 한 문제 내기도 합니다. 다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과세 주체 누구라고 했죠? 나온다. 도 및 구의 세금이라고. 도 및 구의 세금입니다. 도 및 구의 세금, 자치구세 및 도세라고. 얘는 광역지자체인 도는 맞아.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기초지자체인 구는 맞지만 시구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도 및 구의 세금 이렇게 말하지. 경상남도의 세금이지 창원시의 세금 이건 아닙니다. 그럼 광역시한 도는 맞아. 그렇다고 서울특별시의 세금이 아니고 강남구의 세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매트리스 28회인가 시험에 다음 지방세 가운데 특별시의 세금에 해당될 수 없는 걸 찾아보라고 해서 정답 등록면허세 이렇게 된 거야. 취득세는 순수한 광역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세금이거든. 다음에 한 재산세는 시군, 구의 세금이야. 그러니까 시험에는 지방 3개밖에 없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취득세는 광역지자체 세금, 마지막 배우는 재산세는 기초지자체 세금. 근데 중간에 끼어있는 이놈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거든. 여러분 이제 가끔 내기도 아주 도미구의 세금입니다. 그러면서 또 형식주의 과세다. 형식주의 과세.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를 쓴답니다. 반대 개념은 뭐다? 형식주의 과세 반대는 실질과세, 사실주의 과세 있잖아.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취득하면 취득세 낸다고 했죠. 하지만 등록면허는 반드시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을 받지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받을 수 없다. 남의 집에 들어가면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해야 됩니까? 합시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뛰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어쨌든 봐. 그 등록면허 납세무가 언제 성립한다?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합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 면허를 받는 때. 이때 성립해. 그럼 등기 등록 안 하면 과세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또 등기 등록하는 그 시점에 가액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등기 등록을 하는 그 당시 가액을 가지고 해야 돼. 또 납세 의무자가 누군가 봐. 형식을 보는 거잖아.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 등기는 추정력이라고 배우잖아. 또 등기는 실질 심사합니까? 형식적 심사합니까? 형식적 심사주의잖아. 지적은 실질 심사지만 등기는 형식적 심사거든. 등기 신청 들으면 우리 관할 맞는지, 당사자 공동의 신청 맞는지, 구비서는 다 구비됐는지, 기재사항은 다 기재됐는지 형식을 보는 거지. 이 양반이 진짜 주인인가, 합법적인가, 실권리자인가, 정당한가 이런 거 안 봅니다. 형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모든 형식이 다 맞았기 때문에 세금을 받았는데 뒤에 가서 실질 내용에 문제가 생겨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었다. 등기에 등기에. 그럼 앞에 냈던 세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안 돌려줍니다. 왜? 등록세는 형식을 보고 부과한 세금이지 실질 내용을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도 형식의 과세, 네 번째에서 형식 과세,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며 등기 등록하는 시점에 기준으로 과세 표준 등을 하고 실권리자 여부, 정당성 여부, 합법성 여부 이런 걸 안 본다고.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 등록한 것이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종가세와 종량세 이래 말하고 있죠. 그 프린트 위에 이제 2번 시험에로는 조세로서 종가세는 물론이고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오직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종량세를 함께 쓰는 건 오직 등록면허세밖에 없어. 나머지 조세는 모두 종가세입니다.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유일하게 등록면허세만 종량세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 옛날 취득세와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서 과세 표준의 표시, 취득세는 종가세, 등록세는 종가세와 총량세, 오케이 맞는 지문 이렇게 된 적도 있어. 그럼 어떤 등기는 종가세를 쓰고 어떤 등기는 총량세를 쓰는가 하는 거죠. 그 밑에 박스 딱 나와 있죠. 설정 등기한다. 권리를 봐.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럴 때 이런 사항을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설정하면 무슨 등기한다? 설정하면 무슨 등기하죠? 설정 등기하잖아.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전하면 이전 등기, 설정 이전이 나오면 반드시 과세 표준은 종가세가 나오고 종가세.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곱하기 세율 퍼센트 나올 거고 대신 변경만 무슨 등기한다? 변경되면 무슨 등기하죠? 그 변경이 원시적 불이일체에 따른 변경이라면 경정 등기할 거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변경일 때는 변경 등기하겠지. 권리가 소멸되었다? 무슨 등기하죠? 권리가 소멸되면 그 소멸이 절대적 소멸이면 멸실 등기할 거고 상대적 소멸이면 말소 등기하겠지. 그럴 때 우리 법은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요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종량세를 씁니다. 종량세를 쓰는 거야. 이때 과세 표준은 건수를 가져갑니다. 매 한 건을 기준으로 건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곱하기 세율 총론할 때에서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되면 세율은 정액세가 된다고. 6,000원 나옵니다. 6,000원. 얼마짜리를 지우든 말소등기는 무조건 한 건을 지울 때마다 6,000원 이렇게 된다고. 교재도 종가세와 종량세 해놓고 밑에 세율도 봐.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쓰는 정률세를 쓰면서 여기에 정액세,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 정액세를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교재도 또 요렇게 하여 산출한 요 세금이 예를 들어 뭐 4,000원 나왔다. 4,000원 안 받습니다. 최저세액이 6,000원입니다.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의 최저세액이 6,000원입니다. 수수료 성격이거든. 수수료 성격으로 인해서 혹시 수수료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수수료. 수수료 앞에 숫자가 손숫자입니다. 손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 수수료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 이렇게 말합니다. 중개업자가 고생했잖아. 중개업자의 인적 용역을 이용한 대가 뭐다? 중개 수수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우리가 등기하잖아. 등기하려면 어디 가서 등기하더라? 등기소. 등기소는 법원이잖아. 법원. 등기소는 지방 법원입니다.
그 등기소는 우리가 등기하려면 그 사법기관의 인적 용역을 필요로 하는 거야. 구청 가서 등록 등재하려면 행정기관의 인적 용역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럼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는 듯한 이런 성격이 있다. 그럼 사람을 이용해서만 다만 몇 프로라도 줘야지 그걸 줘. 그래서 등록면에서는 면세점 제도 받지 않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되겠다. 최저세액 제도를 쓰는 거야. 최저세액 제도. 그 최저세액이 얼마다? 6,000원. 그래서 산출한 세금의 6,000원에 미달할 때는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합니다. 요거 몇 해 전에 등록면허세 산출 세금이 6,000원에 미달할 때는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없어. 등록면허 최저 세금이 6,000원입니다. 이게 너무 급격히 올린 것 같아. 요거 2017년까지만 해도 최저 세액이 3,000원이었거든. 3,000원다가 갑자기 벌 바꾸면서 금액을 더블로 100% 올려보더라고. 6,000원입니다. 6,000원 받겠다고.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책 밑에도 등록에서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 산출 세금이 6,000원에 미달할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뒷장을 탁 넘겨서 547쪽 납세 의무자. 그 납세 의무자 바로 위에 뭐 등기 등록의 범위 이렇게 해서 요놈 가지고 29회 때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또 나올 확률은 없어. 또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등록에서 납세 의무자 보자. 납세 의무자는 등록하는 자라고 돼요. 등록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 우리 법에도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 등재하는 경우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자, 등록하는 자. 보통은 요 문장 내고 끝냅니다. 보통은 등록면에서는 거의 한 문제. 진짜 최대 맥심은 가끔 두 문제라서 한 문제를 내면서 얘만 가지고 한 문제 내고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문 안에 여러 개를 섞어서나 많이 내는 편들입니다. 보통은 등록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이렇게 끝내는 게 대부분인데 가끔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내는 경우도 있어. 등록하는 자의 의미를 묻는. 그걸 교재 보니까 등록하는 자란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를 말한다.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입니다. 그 말은 실질 권리자를 말하면 안 됩니다. 실질 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진짜 권리자는 몰라. 단 등기부상의 등록대장상의 명의자라고 등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권리자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등기 권리자라고 되죠.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가 누구더라?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등기부상 권리가 증대되는 자입니다. 증대되는 자. 어차피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함으로써 실제로 권리를 취득했는지는 모릅니다. 단 등기부상으로는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가 증대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등기 의무자는 이 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권리가 상실되고 권리가 줄고 이런 사람은 등기 의무자입니다. 세금은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가 증대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 이 주택에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서 전세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로. 이 집에 누가 전세 살고 있다? 이 집에 누가 전세 살고 있다? 을 가보셨습니까? 살고 있는지. 등기부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 등기부 상으로는 전세권자로 되어 있다는 거지 진짜 이 양반이 살고 있는 집은 몰라. 갑이 자기 집이 지금 경매 넘어갈 처지가 되어서 자기하고 친한 친구인 을을 자기 집에 등기부상 전세권자로 그냥 달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경매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도 건져낼까 싶어서. 등기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등기부상에 있는데 막상 가면 없는 사람도 있고 등기부상 기재 안 됐는데 막상 가면 임차권자가 있고 장사람도 있고 등기부상 아무도 없는데 가면 유치권자도 있고 있어요.
등기는 절대 믿으면 안 돼. 반드시 내가 요 부동산이 마음에 든다. 경매받아야 되겠다. 제일 어리석은 게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경매장 들어가서 등기만 보고 부동산 취득한 사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막상 가봐.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못 보내가지고 내가 가게 점포 경락받았는데 막상 가면 뻔히 장사하거든. 등기부상 깔끔하게 아무도 없던데 막상 가봐 장사하시면 그 사람 내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실제 너무너무 힘듭니다. 건물 내가 또 받았는데 아이고 그 건물 지을 때 공사했던 업체에서 공사를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전세권 항상 믿으면 안 돼. 다만 이등기를 하니까 갑은 이등기 설정등기하면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가 증대됩니까? 갑은 권리가 취득되고 증대돼요? 이등기하면? 이 사람 소유권자잖아.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근데 전세권 설정이 전세권은 용익이잖아.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잖아. 전세권 설정하면 소유권 가운데서 용익에 관한 것이 을에게 넘어가잖아. 그럼 이 사람 이등기하면 소유권의 권리가 감축 줄잖아. 처분권밖에 안 남잖아. 권리가 감축됩니다. 대신 을은 이등기하면 사용, 수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설정한 요 등기를 전세계가 만료등으로 해서 말소해봐. 전세권 말소 등기. 자, 전세권 말소 등기 한다. 말소 등기 하면 을은 어떻게 돼요? 을은 말소 등기를 하면 을은 전세권의 권리가 상실되잖아. 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상실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거든. 대신 이 등기를 하면 갑은 을에게 가 있었던 사용 수익이 돌아오잖아. 소유권의 권리가 증대되잖아. 처분권밖에 없다가. 그래서 돌아갈 때 납세의무자는 갑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나오면 설정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럴 때 납세의무자 누구냐 물으면 반드시 권자입니다. 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권자가 냅니다. 하지만 설정한 이 등기를 말소한다. 말소등기 할 때는 거꾸로 설정자가 내야 됩니다. 그건 설정자가 요 사람이 전세권자, 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잖아. 설정자. 그 설정할 때는 권자가 내고 말소할 때는 설정자가 내고 합니다. 저당권이고 다 똑같아. 그래서 몇 해 전에 시험에 같은 문제의 지문 두 개를 같이 냈지. 건저당 설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건저당 권자이다. 오케이 맞는 지문. 그 밑에 또다시 이어서 설정한 건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건저당권 설정자이다. 오케이 또 맞는 지문. 뭐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 보시도록 하고 납세 의무자. 뒷장 넘기니까 뭐 나오죠.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하지만 항상 이렇게 설정한 것을 말소할 때는 거꾸로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럼 양가로 3번에 채권자 대위 등기. 채권자 대위 등기는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의 일종이잖아요. 우리 민법 배울 때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것도 있거든. 거기처럼 얘도 마찬가지 채권자 대위권의 일종입니다. 채권자 대위 등기. 채권자 대위 등기는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다? 원래는 누가 하는 거다? 원래는 채무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채무자가 해야 되는 건데 채무자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치에서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대위등기입니다. 그 채권자 대위권도 원래 채무자가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채권자가 대신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지. 똑같은 이야기야. 그럼 갑이 채무자입니다. 을이 채권자입니다. 을이 채권자.
이 양반이 지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네. 돈 안 갚고 있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그럼 채권자는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뭐 하면 되죠?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1번 조폭을 부른다. 해결사를 동원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조편다.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럼 이 사람의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 사람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하거나 가처분 등을 해두었다가 그도 갚지 않으면 경매 신청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보니까 갑소유 건물이 있네.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아이 건물도 있으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조물주의 건물주라는데 왜 돈 안 갚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 당신 건물에가 가압류 들어가니까 갑이 씩 쪼개면서 하고 싶으면 가압류 하랍니다. 왜? 엄마야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 등기부가 개설이 안 돼 있는 거야. 원래 이 보존 등기 누가 해야 돼요? 갑소유 건물 보존 누가 해야 되지? 갑이 하잖아. 등기 시간 표잖아. 보존 등기는 본인 단독 신청으로 가는 거잖아. 당사자 단독 신청으로. 그럼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야. 보존 등기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또 민법 187조에도 상속, 공용징수,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된다고. 그거 가운데가 또 건축물 보존 등기잖아. 안 해도 되는 거야. 답답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존 등기 하라니까 안 하는 거야. 내가 바보냐고. 내가 보존 등기 하면 당신이 가압류 등기 붙일 건데 내가 왜 하냐고. 정하고 싶으면 네가 하든지. 그래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등기소 가서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야 이제. 이래 신청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아니 남의 건물 보존 등기를 지가 왜 합니까? 정부에서 보존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이 건물 태어났다고, 이 땅 태어났다고 출생신고하는 거야. 앞집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누집 아이가 출생신고하러 갔다? 백발백중 의심받습니다. 저게 아버지인가?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야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존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존 등기 되잖아. 보존 등기 되면 누구 소유라고 보존 등기가 된다? 그렇지. 갑소유라고 되는 거지. 갑소유라고. 봐. 원래 채무자가 하여야 하는 등기인데 채무자가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신 신청한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붙이면 되는 거야. 깔끔해 보입니까? 뭘 등록면서는 등기 등록하고자 하면 하기 전에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 보존 등기 하려면 세금 내야 보존 등기가 돼요. 결국은 세금도 이 양반이 냅니다. 실무상에는. 실무상 왜? 등기 하려면 세금 내다 영수증 첨부되면 등기 맞거든. 세금도 내요. 내고 난 뒤에 그다음 네가 낼 세금을 또 내가 냈다고 그 세금도 돌려달라고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점점 늪속으로 발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돈도 못 받고 있는 판에 세금까지 다 내줬다가 또 그 돈도 달라고 이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 그럼 어떡할까? 막바로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저 건물 가압류해달라고. 그럼 법원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거든.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니까 등기소를 향해서 가압류를 명합니다. 촉탁에 의한 가압류.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 이제 가압류를 하라고 하거든.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보존 등기가 돼야 가압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합니다. 직권에 따른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직권에 따른 보존 등기합니다. 역시 보존 등기도 갑소유라고 되지. 근데 이때는 아무도 등기소가 직권에 따라 보존 등기하다 보니까 세금을 못 받았잖아. 그렇죠? 이때는 또 가산세 나옵니다.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신고나 안 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산세도 답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험에 채권자 대위 등기 누가 내는가 물으면 신청하는 자가 낸다. 채권자가 낸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원래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신청하는 사람 내고 이런 말하는 게 안 돼. 채권자 대위 등기합니다.
갑 소유 건물의 미등기에 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한다. 당연히 갑에게 있다. 원래 채무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549쪽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반드시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취득 당시 가액 이래 말하면 무조건 틀려. 등록면허는 등기 등록을 하는 그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1980년도에 갑은 거의 아버지로부터 저 강남 수서에 있는 거, 판교에 있는 거 상속받았다. 농지를 판교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좋겠다 그렇죠? 1980년도에 판교 땅을 상속받았다. 그때 얼마쯤 했을까? 그때 얼마 했을까? 응? 얼마요? 평당 얼마 했을까? 1980년도에 20만 원? 아이고 비싸네. 87년도에 10만 원쯤 했습니다. 네, 10만 원. 자연녹지 8만 원. 87년도에. 그러다가 그때부터 막 투기가 일고 하니까 이제 분당이 끝났잖아. 분당 한다고 하다가 분당하니까 넘어온 게 판교거든. 야 여기가 하면 저기가 오히려 서울에 더 가까운데 하니까 그때부터 좀 올랐는 게 10만 원입니다. 올랐는 게. 그 막 사러 들어오니까 신문에 대적 나서 판교 개발한다. 거짓말이라고 정부는 이런 계획 전혀 없다고. 그래서 한번 싹 뺐다가 다시 싹 치고 올라오면서 다음에 판교 개발한다고. 87년도에 자유녹지가 아닌 일반 땅이 10만 원이었는데 그게 90년, 2000년 가니까 130만 원, 한 13배가 뛰어서. 그러다가 지금 2017년도에 상업지는 평당 1억, 일반 아파트는 평당 3천만 원, 지금은 평당 4천만 원 아파트, 평당 4,500만 원까지 가고 일반 상업지는 평당 1억 4천 이래 갑니다. 87년도에 10만 원 주고 딱딱 100평만 사다. 평당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딱 1000만 원만 딱 상업지에 딱 묻어놨으면 평당 1억 4천 한다? 그러면 얼마야? 140억이야. 140억. 1000만 원으로 사놓으면 140억이 되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나 돌아갈래? 싫어도 갈 수가 있나? 어쨌든 이런 것처럼 반드시 봐. 그때 당시에 내가 80년도에 상속받았습니다. 평당. 그때 평당 3만 원, 4만 원 할 때 받은 거야. 그때 등기하는 거야. 상속도 등기하는 물권변동이잖아.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등기하면서 평당 1억 됐을 때 등기하면서 취득할 때 가액을 가지고 세금 받겠다 5만 원 가지고 곱하기 세율 아니잖아. 그렇죠? 등록에서는 반드시 등기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국수공판법 등에 따라 명백히 실질 취득 가액이 입증되는 그런 취득이라 해도 반드시 등기할 때 가액이 변경되어 있다면 변경된 가액,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의 과세 표준은 부동산 등기의 과세 표준. 요 놈은 이걸 봅니다. 이 등기를 왜 하는가? 이 등기를 왜 하는가? 이 등기 함으로써 도대체 뭘 보호받으려고 할까? 보호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일까? 이거 봅니다. 이 등기를 왜 할까를 항상 내가 신경 써. 이 등기를 왜 하는지, 이 등기 함으로써 이 사람이 뭘 보호받으려고 이 등기를 하는지. 그럼 첫째, 부동산. 이번에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한다. 소유권 등기. 이 등기 왜 합니까?
소유권 등기 왜 해요? 뭘 보호받으려고? 뭘 보호받으려고? 제발 소유권 보호받으려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취득한 요 부동산에 대한 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거야. 내가 취득한 요 부동산 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뭐냐고? 소유권이잖아. 소유권. 따지면 소유권은 취득세잖아. 취득세가 똑같아요. 부동산 가액이 뭘까? 원칙은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특례적으로 국수공판법 부동산 거래 시행하는 법률에 따른 것은 실질 취득 가액으로 한다. 똑같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차이점은 취득세는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취득한 딱 그 시점의 가액이지만 등록세는 등록하는 당시의 가액이라는 거. 그 차이지. 그리고 교재를 보셔도 부동산 가액에 의한 그 원칙은 등록 당시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예외 신고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특례 사상 취득 가액. 그런데 첫째 줄 끝에 특례 끝에 단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다. 등록 당시에 가액이 달라졌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언제나 등록할 때 가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국수공판법 등에 따라 명백히 실질 취득가 입증되는 이런 취득이라 해도 등록할 때 가액이 달라졌다면 그때는 변경된 가액,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을 과표로 삼아야 됩니다. 당신이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걸 묻기 위해서 종종 나오는 지문입니다. 최근에도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등으로 하여 가액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로 하고 틀렸다. 정답 이래서 맞던 부분이거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소유권 이외 내용. 소유권 이외. 소유권 아닌 이런 권리 등하나 내용 등기, 권리 등의 등기할 때는 봐요. 설정, 이전 등기하는 건지, 설정, 이전 등기하는 건지, 변경, 소멸 등을 하는 건지 반드시 구분하고 변경, 소멸하는 등기하고 있다. 과세표준 뭘로 한다 했죠? 종량세잖아. 종량세. 이때 과세표는 건수를 가져간다고 했죠. 매 한 건당 기준으로 매 한 건을 기준으로 곱하기 세율 6,000을 한다 했고 반드시 등록 면허세 문제 나올 때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오면 무슨 권 권리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권리에 설정, 이전 등을 한다는 건지 변경, 말송을 한다는 건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도 과거의 기출문제 임차권 말소 등기는 해놓고는 월임대차 금액에 이래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 말소 등기하면 건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 이해해야 돼. 봐. 설정이 잡시다. 이 등기 왜 하는가? 전세권 설정하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있다. 왜 합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왜 하죠? 뭘 보호받으려고? 그렇죠. 내 전세금액 떼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또 전세권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전세금액을 안 떼이려고 하는 거지. 확정일자를 받고 하는 이유도 내 전세금액 날리면 안 되잖아. 그 전세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야. 전세금액을 가지고서. 또 타인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합니다. 왜 하죠?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준 뒤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왜 하죠? 뭐 보호받으려고? 저 빌려준 돈 떼이면 안 될 거 아니야? 채권 금액 가지고 합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 안 하고 빌려줬는데 돈 안 갚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가압류 등기하잖아. 가처분 등기하잖아. 그저 돈 안 갚잖아? 그럼 그때는 저당권, 가압류를 바탕으로 경매시장 들어가잖아. 이게 전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모두 뭐 때문에 한다? 채권 확보의 수단이거든.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습니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또다시 지역권 설정합니다. 지역권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 왜 하죠? 뭘 보호받으려고? 지역권 뭘 보호받으려고? 민법이나 등기시한 표시 여기에 도로가 있다.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에 을의 토지가 있고 여기에 병의 토지 여기에 정의 토지 여기에 무의 토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이 을의 토지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을의 토지 건축 못 하잖아. 여기 건축인데 양사방에 다 건물 지어버리면 빠져나올 데가 없잖아. 이래 버리면 이 사람은 이 땅 쓸 수 없게 되는 거야. 우리 이런 땅을 뭐라 부르죠? 맹지라 보자. 맹지. 이런 땅 맹지입니다. 맹지. 이게 맹지입니다. 눈멀 맹자거든. 밑에가 눈목자고 위에가 망할 망자라서 맹인일 때는 맹인. 사람은 맹인, 땅은 맹지 이렇게 합니다. 양사방이 다 막혀 빠질 통로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땅은 쓸모가 없잖아. 그렇잖아도 국토면적이 협소한데 이런 식의 땅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을은 갑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까지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면 갑에게 도로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지역권이잖아. 그럼 갑의 땅을 보호하는 겁니까? 을의 땅을 보호합니까? 을의 땅을 쓸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잖아. 그렇죠? 이 을의 땅을 뭐라고 불러? 다시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한다. 뭐 그런 지역권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땅이다. 이게 요역지. 갑의 땅은 그런 역할을 승낙해야 될 의무가 있는 땅이다. 승역지. 이거 요역지의 사용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과세 표준을 요역지 가액으로 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으로 한다. 얼마나 빠른데 요역지 가액으로 한다. 임차권은 자, 예를 들어서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월 100만 원 주기로 하고 2년 계약을 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임차권 설정 등기가 오잔다. 임차권 설정 등기 하렵니다. 뭘 보호받으려고? 뭘 보호받으려고? 보증금? 아닙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임차 보증금,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입니다. 이걸 보호받으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세권과 임차권 틀립니다. 전세권은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고 임차권은 월지급되는 임대차 금액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임차권입니다. 그는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해야 되지. 만에요 틀리게 될 때 지역권은 승역지 가액으로 한다. 요놈은 또 틀리게 승역지 가액으로 한다. 요놈은 또 틀리게 될 때는 임차 보증금으로 한다. 다 틀리 임차 보증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28회인가 29회 문제잖아. 다음 29회 시험 때 등록면허선행으로 바르지 않은 찾아라 해서 임차권 설정은 임차보증금에 곱하기 세율 틀렸다. 정답. 임차보증금 아닙니다. 월지급되는 임대차금으로 하는 겁니다. 지상권은 뭘로 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 토지 위에 내가 건물을 짓거나 수목등을 심어 사용수가 할 권리잖아. 나도 그럼 요 토지라고 하는 요 부동산에 대한 내 사용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거든. 그럼 부동산 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가등기는 뭘로 할까? 가등기는 왜 하죠? 가등기는 왜 한다? 배웠잖아. 공시가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본등기를 위한 가등기. 그렇죠. 다음에 본등기 들어갔을 때 내 소유가 될 그 부동산에 대한 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합니다. 그럼 똑같이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야. 부동산 가액으로. 담보가등기는 뭐 때문에 한다? 담보가등기는 채권 확보 수단이잖아. 그때는 채권 금액이야. 채권 금액. 그래 아무런 전제 없이 일반적으로 가등기하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거든. 소유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동일하게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대신 담보가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하고 갑니다. 그 시험 칠 때 등록금에서 과세표준 진짜 자주 나옵니다. 이거 항상 무엇으로 할 건가? 전세권은 뭘로 하는가? 저당권은 뭘로 하는가? 지역권은 임차권은 지상권은 가등기는 등등등. 퉁쳐서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것 딱 세 가지가 있어. 소유권 부동산 가액, 지상권 부동산 가액, 가등기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 하면 주로 이제 소가지가 못된 것들이 소가지가 못된 놈들이 부동산 가액을 합니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삼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보실 것. 과세 표준, 교재도 뭐 채권 금액을 하는 것, 기타 금액을 하면서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전세권, 전세 금액, 임차권, 월임대차 금액, 거기다가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등은 건수로 하고 하필 등기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곱하기 세율 들어가게 되면 곱하기 세율 잠시 후에 그 세율부터 보겠습니다. 지우지 말고 가만두시면 됩니다. 세율 하나밖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죠. 변경, 말소 건수 하나 빼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분의 2. 딱 하나밖에 없어. 0.2%. 소유권 아닌 권리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은 오직 1000분의 2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참 착해. 6회 시험 때 딱 한 번, 6회 시험 때 전세권 설정, 전세금액의 1000분의 6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얘를 틀리게 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앞에 거, 이런 물을 가지고 내는 거지. 대신 소유권 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소유권 세율, 그리고 중과세율, 부가와 징수 이걸 본 다음 재산세 넘어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